공식적으로 연애관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썸 단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다 하면 말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행동으로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애관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썸 단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썸 단계에서 아직 서로 고백은 안 했단 말이죠. 고백은 안 했는데 약간 간을 본다거나 썸 막 이런 상황인데 조금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도는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키스를 했는데 이건 위력추행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관련한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이렇게 있고, 간음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업무상 위력이 뭐냐 한 이제 이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일체 세력, 일체 무형적인 힘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우리나라 판례상의 그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의 업무상의 단어는 고용 같은 것 때문에 보호나 지휘, 감독을 받는 대상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다. 그런데 부하 직원하고 연애를 한다. 이러면 이상하게 업무상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크게 뭐 인사부장이고 차장이고 사장이고 이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상급자면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력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사회상 모든 일체의 힘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았어도 막 이렇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하면 업무상 위력추행이 되는 거는 정말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딱 들어와 보면 지금 남자분은 썸에서 연애로 다는 단계에서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평상시에 카카오톡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나 뭐 이런 관계였다면 되게 빈도가 낮았겠죠. 이분들이 이 사건이 있기에 한 달 전쯤부터 카톡의 양이 증가를 했어요. 카톡의 양이 갑자기 증가를 했고 카톡도 다 퇴근하고 난 이후에 11시, 12시 때쯤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남자분이 일방적으로 계속 밤쪽에 카톡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도 자체도 문제가 됐을 것인데 이분은 너무나 다행히 여자분도 많이 보내고 남자분도 많이 보내고 일상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단톡방도 있고 개인 두 단둘이 카톡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취미 얘기도 하고 뭐 기르는 강아지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적이고 사생활에 관련한 얘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인 성범죄가 아니고 연애관계였다 이런 주장이 좀 가능했고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애한 것이 아니고 서로 친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관계에서 갑자기 키스를 했으니까 업무상 위력의 추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어쨌건 남자분이 썸 타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키스를 했다는 거 그렇지만 여자분한테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한 적은 없고요. 그 상황에서 또 회사 끝나고 이 여자분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같이 저녁 먹으러 갔다가 벌어진 상황이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 남자분이 이거를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면 억울하지만 여자분의 동의는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피해자랑 원래 관계가 좋았던 관계고 이 남자분이 뭐 전과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자분에게 사과를 하고 본인이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과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자분이 본인은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오해했던 것들을 오해할 수 있었겠다 좀 이렇게 풀어줘서 합의가 되고 고소도 취소되고 하면서 남자분은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엄청난 문제가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젊은 분들, 뭐 나이가 있으신 분 마찬가지지만 같은 직장 다니다 보면 친해지고요. 친해지다 보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감정도 싹 틀 수 있는데요. 그럼 예방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방법은 하나죠. 사실 썸단계라고 생각이 들면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다 하면 말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행동으로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남자다운 남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때가 그렇지 않고 말로 고백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싫다는 말도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싫다고 안 했어요. 아, 그럼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고요. 근데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는 나보다 하위 직급이, 특히 나의 업무상 인사평가를 받는다거나 나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상대방이 고백을 받았을 때 나를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사건이 되면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위력 때문에 거절을 못했다는데 이게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유명한 그 충북도지사 사건 그 판례 이후로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의 하급자에게 고백을 하셔서 그 상대방이 좋다 싫다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동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면 좋다는 대답이 날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안전하고요. 관계도 그렇게 해야 서로 나중에 건전한 관계로 가실 수 있고 이런 회사 문제로 휘말리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원칙은 직장에서 나의 하급자와 사귀고 싶으실 때는 말로 고백하고 상대방의 말에 의한 동의를 받는다. 이걸 1원칙으로 삼으신다면 이런 사건에 휘말리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